알아야. 너 치료 다 끝났다며.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자세가 이상한 것 같고 거울로 보면 어깨도 자꾸 울퉁불퉁해 보여서 신경 쓰여. 혹시 다시인 거 아니야? 제발? 수술도 했는데.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형외과 교수 장삼열입니다. 교수님, 치료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완전 끝났다 하고 잊어도 되는 건가요? 네, 척추측만증은 완치보다는 진행을 멈추고 또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조기를 벗고 나서도 한동안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교수님, 척추에 금속 막대기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 혹시 키가 안 크는 건 아닐까요? 성장기엔 키가 한참 클 때잖아요. 네,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척추 고정 수술은 휘어진 부위 일부만 선택적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척추뼈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자라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휘어진 척추가 펴지면서 오히려 수술 직후에 키가 몇 cm 정도 커지게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S자로 굽어져 있던 척추가 교정되면서 자세도 좋아지고 체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수님, 성장 다 끝나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제 휘지도 않을 텐데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춘기 이후에도 척추 건강 관리는 꼭 필요해요. 측만증이 있었던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허리 통증이라든지 피로감, 자세 불균형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도 스트레칭,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장시간 앉을 때에는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기와 같은 습관을 잘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치료도 했는데 여전히 어깨가 한쪽만 올라간 것 같고 옷 입으면 등이 울퉁불퉁해 보여서 신경 쓰여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청소년기엔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체형 때문에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척추측만증은 이미 형성된 구조적 변형이기 때문에 보조기나 수술을 해도 완벽한 대칭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한 좌우 대칭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의 건강한 변화와 꾸준한 관리가 가장 멋진 성장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치료 다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한쪽 어깨만 자꾸 아파요. 혹시 다시 척추가 휜 걸까요? 특히 보조기 치료나 수술을 받았던 친구들에서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렇다고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오히려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는 습관처럼 생활 속의 사소한 원인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지켜보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거나 팔 저림이나 힘 빠짐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보조기 착용하거나 수술한 뒤에도 줄넘기나 체육 수업 같은 건 괜찮은 거예요? 몸을 너무 많이 쓰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운동은 척추의 균형과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을 한쪽 방향으로만 반복해서 쓰는 운동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고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는 아주 격한 스포츠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해요. 반면에 추천되는 운동은 수영과 필라테스가 있겠는데요.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또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수님, 저희 언니가 어릴 때 척추 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나중에 임신이나 출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임신이나 출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측만증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허리 근육통 등이 조금 더 잘 생길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런 근육통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전부터 허리 근육 강화 운동 등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척추에 금속 나사나 고정 장치를 넣는 수술을 받은 경우엔 척추 마취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엔 다른 마취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실 때 과거 척추 치료 이력을 꼭 알리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다들 학원도 가고 자습도 오래 하잖아요. 근데 앉는 자세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요?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또 측만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땐 엉덩이와 허리를 의자에 밀착시킨 상태로 허리를 펴고 앉는 게 좋겠고, 또 책이나 노트북을 볼 때는 눈높이에 맞춘 독서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40분, 50분 집중을 했다면 한 5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집중력도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척추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진짜 평생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척추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자세와 운동이에요. 자세는 특히 앉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피하는 게 좋아요. 운동은 수영이나 필라테스와 같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또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아주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다시 어깨가 아픈데 어쩌죠? 앉을 땐 괜찮은데 거울 보면 또 자세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쩌죠?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자세를 구부리게 되는데 어쩌죠? 엄마, 아빠! 치료는 끝났어도 관리와 관찰은 계속 필요하대요. 우리 아이들의 척추 건강을 꼭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척추측만증 치료 이후의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평생 지켜야 할 내 몸의 중심이니까요. 꼼꼼한 관리 습관 오늘부터 실천해봐야겠어요. 모두들 건강한 자세로 매일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